예, 제가 지난주에 이인영의 아들이 이태원 한남동 등에서 클럽 등에서 목격이 되고 거기에서 유명하다, 인싸다, 또 거기서 이벤트 회사 등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부한다는 거하고 실제로 하고 다니는 일이 좀 다른 것 같아 했는데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인영이 아들이 무허가로 주류를 제조 판매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어요. 자, 이인영이 아들이 다른 한 명과 더불어 효자 맥주라는 주류 제조 판매 업체를 운영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2016년 10월 27일에 발급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인영의 아들은 사업자 등록하기 전인 2016년 4월부터 이미 술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관련 사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동업자 A씨 등의 SNS에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날까지 서울 한남동에서 파티를 열고 맥주를 판매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마 저게 이제 그때 파티 열 때 이제 DJ 이 데스크에서 DJ 보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맥주가 쌓여 있는 상자 옆에서 그 아들이 현금 뭉치를 한 손에 들고 세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처에는 수십 병의 빈 맥주병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7월과 그해 10월에는 1인당 5만원을 받고 맥주 제조 강습을 진행했고 5, 6월에는 맥주를 상품으로 내건 SNS 이벤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주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매너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뒤에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하기 전에 최소 5번 이상의 주류 판매를 해서 영리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한테 근데 좀 경고합니다. 이런 거를 노란 딱지를 붙이고요, 숫자를 통제하고 조회 숫자를요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이 도대체 무슨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못이 있다면 법적으로 저한테 대응을 하지 일부러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노란 딱지 붙이고 숫자 빼고 장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인영이 이야기만 하면 이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조회가 없어요. 몇몇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나 이런 거를 언급을 하고 제목만 붙이면 조회 숫자를 억제하고 100% 그냥 노란 딱지를 붙이고 이 짓을 하고, 아니면 광고비는 잘 안 주면서 광고는 대빵 집어넣어 가지고 광고 때문에 못 보게 하는 이런 방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 걸 경고합니다. 당신들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기에 채널 운영자들에 대해 불법이 없는데 마음대로 간섭하는 것은 나중에 범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그래서 주세법, 하금법도 위반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와 관련해서 세금도 전혀 안 내서 탈세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영의 아들이 이 위법 소지를 사전에 인식을 해서 이 페이스북 등에 우리가 만드는 맥주는 불법이고 가시치 마실 친구는 늘어나는데 수량은 부족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 글까지 올렸고, 또 동업자와 함께 지금 독립잡지 인터뷰에 응해서 지역 단위로만 배포되는 그런 잡지겠죠. 돈과 공간 그리고 법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충이 있다며 맥주는 주세법이 세서 술을 함부로 사고 팔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술을 팔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만드는 맥주가 불법이라면서
지금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다닌 시기가 어린 나이에요. 군면제 직후라는 거예요. 2016년 3월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면제를 받았는데 그 직전인 3월 초에 촬영된 걸로 추정되는 영상에 지금 이인영이 아들이 성인 남성 상반신만한 용기에 물을 가득 채워 옮기는 모습이 찍혔고, 맥주 만들고 있었나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직접 DJ 하는 모습도 찍혔다는 겁니다. 군면제 판정을 전후해서 DJ를 하거나 무슨 물건을 옮기는 걸 보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인영이 아들이 이런 해명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다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맥주를 판 게 아니라 해당 행사에서만 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지인들끼리 모임에 소용되는 맥주를 만들어 이렇게 제공한 것이고, 제공했답니다. 팔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맥주를 12,000원에 판다는 메뉴판은 참석한 이들에게 재료비를 부담 나눠서 해라고 하기 위해 한 것이다. 헛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맥주 제조 강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2번 강좌를 제공했을 뿐이고, 효자 맥주 사업자 등록증이 개설된 기간에 소득 금액이 128만 한 8천원 쯤이고, 2017년에는 45만 5천원이라서 세금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인영의 아들이 참 세상 편하게 삽니다. 공부가 시원찮았는데 그 4년제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엄마가 이사를 맡으면서 대학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 디자인, 파주에 있는 파티라고 하는 디자인 학원에 거기 다니고, 그러다가 거기 있다가 그것과 연결된 스위스 바젤 지금 이 디자인 학교에 가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척추가 아프다고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군 면제를 받았는데 이 맥주 박스도 나르고 카트 레이싱도 하고 사람 상반신 반만한 물통에 물도 들어 나르고 DJ도 하고 돈도 잘 셉니다. 자, 그러다가 또 맥주 사업하다가 2017년 18년 1년 2개월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또 스위스 바젤에 지금 디자인 학교 유학도 갑니다. 근데 가서 4천 수백만원 쓰고요. 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바젤의 생활비는 1인 가구가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93만원 들고 서울보다 물가가 61% 비싸고 전 세계 513개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이는 2017년, 18년 17차례에 걸쳐서 생활비를 2,480만원을 송금해 줬고, 그래서 월 평균 170만원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가 한 달에 57만원 수준인데 친구하고 방을 같이 썼다. 그런데 스위스의 바젤의 월세는 우리 돈으로 최소 80에서 최소 250, 평균 15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신통방통한데요. 그런데 이 학교의 학비가 한 학기에 5,000프랑, 한국 돈으로 600만원, 1년 1,200만원, 이인영이가 그래서 지금 보냈다는 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학기에 5,000원 프랑짜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 야간 등에 다니는 그런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는 이 수업 학비가 5,000 프랑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아들이 다니는 그 파주 디자인 학교에 엄마는 거기에 그 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유학 가기 전에 사이에 맥주 만들어 파는 장사까지도 했어요. 뭐가로요? 자, 지금은 아들이 뭐 하는 줄
아주 궁금합니다. 채널 A예요. 이동재 기자가요, 지난 금요일 날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요 미수로 구속을 시켰는데요, 법원이 검은 유착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강요 미수로 구속을 시켰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며 검찰이 지금 이성윤의 중앙지검에서 넣은 내용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강요도 아니고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 강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사기꾼 지모 이 친구한테 지금 이 유시민 등과 관련된 돈을, 신라젠으로부터 돈을 받은 명단을 좀 틀어놔라, 내가 검찰 고위층과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협박 취재하려다가 실패한 강요 미수라는 겁니다. 자, 기자를 강요 미수로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거죠. 언론의 취재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봐도 기자들이 좀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둘러치거나 약간 협박을 해서 취재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판사는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 그런 의심 자료들이 있다며 이런 혐의 사실이 중대 사안이고 증거인멸이 있고 수사방해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검은 유착이라면서 정작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이 이동재 기자, 한종훈 검사장이 유시민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가 하루 만인 19일 날 사과를 했습니다. 18일 날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KBS는 어제 저녁에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녹취록, 한동훈과 기자 사이 나눈 녹취록 내용을 지금 전하며 당사자 입장을 상세히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도 때 이렇게 상세히 했으면 오보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KBS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실 보도를 추구한다. 불가피한 경우, 허위 보도가 나간 경우 가감 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KBS 보도 이후에 한동훈 그리고 이동재 기자 등이 허위 보도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KBS의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팀도 공모 관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에 대해 금융범죄 규명이 우선이라며 유시민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내용상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KBS 보도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렸다. KBS는 전날 한동훈이 이동재의 취재를 독려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동재 측이 부인하며 수사팀이 영장 범죄 사실에 언급한 한동훈 검사장 발언을 그대로 공개했는데, 자, 이 이동재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의 대변인이 그 지라는 좀 사기꾼 브로커죠. 그래서 이철 VIK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냥 이래저래 시도 찔러 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한 검사장은 그 직후에 이정 기자가 어디에 묵고 있냐 숙소를 묻고는 화제를 돌렸다는 겁니다. 저 부산에 그때 윤석열 총장이 부산 순방을 갔을 때 부산 고검에 그때 따라간 거죠. 이 지금 이런 사실을 MBC에 제보한 지는 한 시민단체가 있지도 않은 신라젠 관련 여권 비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채널A 기자에게 함정을 파서 접근해서 검은 유착을 의혹을 만들어냈다고 고발당한 부분에 대해
지금 검찰에 불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팀이 이 지씨한테 끌려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과연 정권의 앞잡이격인 이 지씨를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왔던 또 유명한 사기성 있는 여자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여자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난 뒤에 사기성이 여러 가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좌파 정권이 사기꾼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 공작에 거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끝까지 투쟁하기 바랍니다.